입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합의 실시 카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에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의총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후에 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내의 입장은 아직도 그 선수사 후 조사가 네.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원내대표들하고 그리고 국회의장 이렇게 회동이 있었을 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를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의 동의가 전제가 됐거나 아니면 어제 협상안이 예. 원내 대책회의 또는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원내대표 개인 생각이고 당의 입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것이 아직 당의 입장이다 아니면 당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 좀 방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입장을 이제 바꾸려면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비공개 면담을 가졌더라고요. 네. 근데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그 부분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가 워낙 입장이 다른데 또 국회의장께서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전향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었었고요. 네. 어제 유가족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제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민 장관 그 사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지금 입장이 좀 있습니까?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네.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도 여러 차례 밝혔고 네. 또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쳐지고 그 사고 원인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이후에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수사 결과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가 되어야 그 이유가 돼야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에서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수사 결과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또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명단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명단을 이미 확보를 했던 걸로 보여요.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상민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 네. 또 아니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지 후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예. 자,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합의한다. 이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실하고도 아직까지 조율이 된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도 대통령실과 어떤 사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 얘기고 의총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좀 정해질 수 있는데 이 대변인님 개인 입장도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그 당 의총에서도 네. 의견이 모아졌지만 예. 지금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예.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네. 그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서 수사가 되기도 전에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했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만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정쟁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대책들을 세우지 못하고 거의 국정조사가 끝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입을 모아서 재발 방지 하지만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 뭐 확실하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저는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강제 수사 이상의 사실을 뭐 더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현안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실은 경찰이 이야기하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이상의 그 어떤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정쟁만 했고 저는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결국 똑같은 정쟁만 반복할 것이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부분은 미흡하다라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에 뭔가를 밝혀내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처에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든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기 곤란하다든지 네. 이런 답변만 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면서 정쟁이다. 특별한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거나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어제 의총 분위기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예. 결국은 예산 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총에서 밝혀진 수사 결과를 보고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수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신속하게 한다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예산안도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을 따져 보면 결국은 뭐 오늘 내일 사이 아니면 24일 뭐 그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만 그 전제는 수사 결과 미흡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기는 합니다. 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은 아마 이 관철을 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역제안이 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24일 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뭐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24일 처리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지껏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여러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강행을 한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계획서가 이 3당이 제출한 계획서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대상 기관으로 명시가 됐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에 들어있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 또는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본, 그렇죠. 혁신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금 대통령 경호처나 아니면 법무부 대검찰청 이런 것들은 지금 세간에 떠돌고 있는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마약 범죄 단속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제출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현안질에서도 봤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고 네. 사실상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이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가서 이런 부분 조율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국정조사가 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율이 될 거고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전제하는 것은 네.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네. 이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상 기관으로서 대통령실이나 뭐 경호처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혹시나 국정조사가 관철이 된다면 그 부분은 협의해서 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진석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정치 본연의 책임하고 네. 이 대표 자신의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전국 또 여러 가지 법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국정조사나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무리한 요구 또는 예산에 있어서도 뭐 무리한 삭감 요구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공약의 일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제대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고 뭐 이러려면 그 부분은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본인 스스로 그 부분은 해결하고 네. 나머지 168명의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예산에 집중하고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 검찰에 대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민생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그런 예. 부분입니다. 구호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아하. 예결위에 가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밀어붙인다.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검수완박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민생 행보인지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그 공약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목 잡듯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은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화풀이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정 민생을 민생을 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특히 민주당이 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협조를 좀 많이 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도스태핑 어제 중단한다 잠정적으로 네. 또 야당 대표하고 회동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좀 더 협조를 구하기 더 어렵지 않을까요? 도스태핑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 정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뭐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미룬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그런 방탄용으로 이용하는 모습 그것이 있는 한은 대통령으로서도 야당 대표를 회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 그냥 발목만 잡는 그런 모습은 일단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네. 여당에서도 비판이 많던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 참석했던 의원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네. 계속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지난번에 이미 소통관에서 네. 우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다, 길거리로 나아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 몇몇 부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명 이렇게 참여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되신 한 분을 포함해서 7명이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촛불 집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궁금합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예컨대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가져가면 친윤계 의원들이 좀 반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지금은 친윤계 의원들께서 반대한다기보다는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의총에서 확인된 것처럼 반대하기 때문에 다 반대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무리하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국정조사가 진정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인지 촛불 집회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진짜 국정조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의원들부터 제재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